안녕하세요. 사고치다입니다. 사고치다의 마인드맵. 오늘은요, 그 1탄 마인드맵 한눈에 알기 편입니다. 마인드맵이란 이름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 그 종류, 활용, 방법들을요, 제가 쉽게 재미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마인드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할 거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마인드맵,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인드맵은 생각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을 정리합니다. 노트 필기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학습법이라고 하고요. 이 생각들, 사고들을요,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마인드맵은요, 요새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요. 좌뇌와 우뇌, 양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창의력과 기억력, 기억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인드맵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생각을 확장하자는 이야기고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계획을 위한 생각 도구입니다. 쉽게 주말에 뭐하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밥 먹고 자고 놀고 영화 보고 한 줄로 생각하면 5가지 6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를 정해보시면요, 여기서 카테고리를 하면 뭐냐면 레저, 공부, 휴식, 친구, 뭐 제가 잡아본 건데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주가지라고 합니다. 주가지를 잡아보시면요, 단순하게 4개, 5개가 아닌 10개, 100개, 1000개까지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할 때 이 마인드맵은요, 계획을 위한 생각의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주가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이고요. 노트 필기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까는 계획을 위한 거였다면 지금은 결과를 기록하기 위한 생각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의 연설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단락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노트 필기처럼 정리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인드맵은 노트 필기법이다 라고 한다면 틀린 것이 아니라 맞아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4가지 중에서 결과를 기록하기 위한 생각의 도구일 뿐이야, 그중 하나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법은 요약하고 정리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학습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마인드맵을 학습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요, 생각의 서랍장, 카테고리화라고 합니다. 모든 책은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책은요, 이미 목차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책의 가장 앞부분에 보시면 차례, 목차라는 이름으로 카테고리화 마인드맵이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고요. 보시면 유리수와 순환소수, 식의 계산,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서 이미 주가지가 3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 안에 세부가지로 유리수와 순환소수, 단항식의 계산, 다항식의 계산, 연립방정식의 풀이와 활용,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와 마인드맵화가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요, 이 목차별, 카테고리별 마인드맵 주가지, 세부가지별로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쉽게 보시면요, 옆에 보시면 단항식의 계산, 그래, 이 안에는 지수법칙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 있어. 두 번째 카테고리, 두 번째 서랍장에는
다항식의 계산이 있고 이 안에는 2차식의 덧셈과 뺄셈, 그래 덧셈과 뺄셈 했고 그러면은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 있겠지. 공식이 있고 등식의 변형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목차별로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복습해야지 할 때 책을 처음부터 또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셨던 목차만 딱 올려놓고 하나하나 생각을 끄집어 와보고 불러와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 식기 계산에는 그래 다항식 계산이 있었고 다항식은 그거였어. 맞아. 지수법칙이 있었지. 다항식 곱셈과 나눗셈. 곱셈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 다시 책을 그 부분만 찾아가서 생각을 가지고 오고 다시 한번 공부하는 방법이 우리는 막 카테고리화 공부법, 마인드맵 공부법, 학습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카테고리가 되어져 있고 서랍장으로 공부한 방법들을 그 서랍장끼리 비교하고 다른 점을 찾아보는 대조하고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는 마인드맵 공부법, 학습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례 사용법, 좌뇌와 우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좌뇌, 글자, 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좌뇌고요. 우뇌는요, 그림, 이미지, 창의성, 예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뇌입니다. 이 양뇌 사용법은요, 좌뇌와 우뇌를 함께 내가 쓰고 싶을 때 좌뇌, 우뇌 이렇게 쓰는 것을 말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이 양뇌 사용법의 창의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잡스 형님이 왜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좌뇌와 우뇌를 적절하게 활용을 했고요. 기술과 디자인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 했기 때문에 창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뇌에서 아무리 좋은 것, 특이한 거를 상상하더라도 좌뇌로 끄집어오지 못하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의 공상일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양례 사용법의 두 번째는요, 바로 기억법입니다. 우리는요, 뇌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억을 오래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공부를 가장 잘하는 방법,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공부한 거를 수능 날까지, 시험 날까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공부법입니다. 바로 좌뇌와 우뇌. 그렇게 그토록 외웠던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설날 엄마가 넘어졌던 것들, 그리고 체험학습을 가서 경험했던 것들은 우뇌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우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한 번만 발표해보면 그것까지도 우뇌에 기억이 됨으로써 기억이 정말 오래 갑니다. 일부러 좌뇌와 우뇌를 복싱에 원투 잽 라이트를 쓰는 것처럼 번갈아 가면서 쓰도록 해서 기억을 오래 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지금 마인드맵을 쓰고 있습니다. 차차차 빠르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요, 마인드맵 공부법 아니야, 필기법 아니야, 생각 늘리는 거 아니야, 창의성 아니야, 다 맞는 얘기인데요.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계획을 위한 도구고요. 두 번째는요,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결과를 기록하기 위한 도구고요. 세 번째는요, 학습법이란 이름 안에 구조화, 카테고리와 목차화라는 공법으로 유명한 방법입니다. 바로 목차별로 공부를 하고요. 차곡차곡 서랍에 넣어놓고 한 번에 복습을 할 때 목차만 보면서 하나하나 꺼내서 기억을 되살려보는 방법, 바로 학습법입니다. 마지막 가장 이슈되고 있는 양례 사용법, 좌뇌와 우뇌에 있기 때문에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방법, 좌뇌에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뇌에서 경험으로, 기억으로, 이미지로 좌우좌 갖다만 오시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 방법으로 우리는 마인드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 이 네 가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네 가지로는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재미있게, 가장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인드맵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인드맵은요, 생각, 뇌를 사용하는 도구고요.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고치다의 마인드맵 한눈에 알기 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딱 눌러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